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13일차 매일 달리기 113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5분 20초 페이스로 10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9일 금요일, 현재 시각 9시 50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GPS 정상 작동 녹색불 확인되었고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10분 34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5초 21분 10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6초 같은 페이스로 1분 24초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3초 41분 44초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2초 52분 15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52분 17초 거리 10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3초 음성에는 5분 13초, 화면에는 5분 14초 평균 페이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0, 어제는 190 정도다, 190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18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간별 속도 잠깐만 볼게요. 짧게 1km 5분 25초 페이스로 시작해서 중간에 한 5, 6km 6km 구간에서 5분 2초, 그 다음에 10km 구간에서 5분 19초로 이렇게 달리기는 마무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 그래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달릴 때 발이 저린 느낌이 들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신경 압박과 신발 문제가 있어요. 신발이 전체적으로 꽉 끼거나 발 앞쪽, 보통 톱박스라고 하죠, 발 앞쪽에 접으면 발가락 신경이 눌려가지고 저림하고 찌릿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양말, 그리고 끈 조임, 발 형태, 주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신발 끈을 너무 세게 묶거나 양말이 두껍게 겹치면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발의 과도한 움직임, 특히 포어풋 착지 같은 걸 하게 되면 신경 혈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 내과적 원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성 신경병증, 그 다음에 빈혈, 저체온,
전해질 불균형, 이런 기저질환들이 있으면 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알아봤어요. 신경압박 신발 문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말 끈조임 발 형태 주법,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전신적 내과적 원인 기존의 기저질환,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보면, 먼저 러닝화하고 깔창을 변경하는 거예요. 넓은 톱박스가 좋고요. 아까 발 앞쪽 부분 적절한 사이즈 항상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러닝화는 일반 신발보다 0.5에서 1cm 정도 이 발 앞쪽 부분에 공간을 두고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신발을 신어보고 사실 때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대를 통해서 신발을 신어보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후에 이제 발이 조금 많이 붓거나 이런 팽창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신어보고 사시면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신발끈 테크닉 학습을 하는 건데, 이게 러닝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신발끈 묶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달릴 때 발이 안 아픕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분께서 말씀을 걸어주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이제 더 내리네요. 얼른 내용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발끈 묶는 법을 잘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핵심은 뒤꿈치를 고정하고 앞은 여유 있게 이렇게 묶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잘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보행주법 분석을 해야 되는데, 러닝 전문가나 또는 물리치료사에게 이 보행 분석을 받아보면 원인, 그러니까 발 모양이나 착지 패턴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런 발 저림 현상을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진짜 발 저림 현상이 응급 상황일 때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림이 갑자기 심해지고 한쪽에 힘이 빠져서 보행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피부색이 창백하게 변하고 차가운 느낌, 감각 소실이 지속될 때, 이때 이제 병원을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 저림 현상이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 실신 징후를 동반한다, 이러면 이것도 역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바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저림 증상이 단순히 그냥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심각하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또 달리기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또는 운동을 갔다 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매일 달리기 113일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14일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